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서울의 남산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와 있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보게 되면 리플의 홈페이지에 보면 NFT 프로젝트를 XRP 원장으로 가져오는 음악, 스포츠 및 게임 제작자 만나기. 자, XRP 원장을 통해서 NFT를 발행하죠. 그리고 개발자와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개발자 친화적이죠. 속도와 수수료와 탄소 배출에 관해서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발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죠. 음악, 스포츠, 게임 제작자 만나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XRP20를 통해서 NFT에 대해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부분 플러스, 자, XRP 레저의 탄생, 그 프린트기라고 제 비교를 할게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현재 화폐 인쇄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국경 간 지물,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암호화 유동성, 국경 간 지분은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요 설계도를 가지고 기계, 자, 현대판 물질, 가치를 찍어내는 기계, 현대판 화폐 인쇄기라고 그냥 귀에 쉽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여기에 자, CBDC 그리고 NFT, NFT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갖가지 토큰들과 코인들과 이 혈관을 깔아가는 그 작품들에 있어서 아직 CBDC와 NFT, 요 XRP 원장을 통해서 발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XRP 레저에서 XRP는 계속해서 XRP 레저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부분에선 XRP가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즉, 사용초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국가, 개발자, 소비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XLS20를 통해서 다가오는 NFT의 세상. 현 NFT는 이더리움 기반이 절대적입니다. 이더리움 721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NFT는 다만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개발자 친화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도트픽셀 이 부분을 XRP 원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NFT는 전기차가 처음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테슬라 혁명이라고 하죠.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해서 아마존이 중고, 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와 메타와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득권 중에 하나인. 중요한 건 전기차 한 대가 나왔었을 때 전 세계 100대 내연기관차 중에서 한 대? 그 한 대 비중도 안 되겠죠? 1000대 중에, 10,000대 중에 한 대밖에 없었던 전기차에서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많은 부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2030년 기준점으로 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내연기관차가 종식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연구소는 이미 내연기관 연구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100%이죠. 자, 이걸 예를 들은 겁니다. NFT. NFT가 무엇일까요? 대중은 NFT가 아직 무엇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드린 겁니다. NFT는 이제 시작도 하고 있는, 예전에 테슬라가 막 시작하는 그 기준점과 비슷하다. 그리고 NFT를 XRP 레저 이 설계도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CBDC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CBDC는 스위프트 1세대, 현재 스위프트 1세대를 바로 계속해서 침식해 나가면서 잠식해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현 시장 규모 155조 달러,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 20경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20경원. 천문학적인 돈이죠. 대한민국 GDP 규모가 대략 한 2,000조 그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GDP에 155조 달러면은 대한민국 곱하기 몇 배일까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무역 한 10 몇 강 되거든요. 무역 8강, 9강, 10강, 뭐 1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155조 20경원이면은 1,700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요? 감이 오시나요? 누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 여기에 NFT로의 확장. 이 모든 부분에 바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왔고요. 수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가 오면 가지 말라고 해도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래가 정하겠죠. 그 시기와 때는요. 자, 지속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머스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지속하라.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수정, 수정, 수정 하면서 목적지를 정하면은요. 계속해서 수정, 수정, 수정 하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보다는 현재도 중요하죠.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도 집행을 하면서요. 많은 연구와 R&D 기반 위에 투자를 집행하시고요. 그리고 이 현재를 바로 본업에 집중하면서 내 가족과 함께 현재를 온전히 그리고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시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투자는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통찰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U2Day의 XRP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스테이트 로이어. 제레미 호건. 리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여기 있다고 제레미 호건이 선언합니다.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에 따르면 XRP의 보유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합니다. XRP 보유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주장으로 유가증권 요금,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유가증권 요금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는 결제 또는 기타 비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을 고백한 XRP 보유자들은 투자 수익이 리플이 아니라 환율 차이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가 직접 관여한다는 소식은 SEC에 대한 법적 투쟁에서 리플과 XRP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결과가 가깝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 기준에는 아직도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미 리플의 CEO 또한 2023년도 상반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딜레이되는 흐름이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또한 그 느낌이 좀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발행가는 같지 않게 시간이 좀 질질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명확성에 대한 설정이 나와야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XRP는 로켓포를 달고 발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저 공동 창업자 리플 테라와 같은 수준이다. 커뮤니티 반발의 급사과. 하드월 레저 수사 레저의 공동 창업자 에릭 라체버크가 SNS 통해서 리플을 실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테라와 같은 수준으로 분류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이런 말 하면 커뮤니티의 집중 포화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리플 커뮤니티는 그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레저 암호화폐 월렛을 버리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쇼폼 동영상에서 리플을 테라와 같은 수준으로 분류한 것은 진지하게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2019년 레저를 떠났다. 나의 행동에 레저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는다. 레저는 다른 플랫폼들이 XRP를 상장할 때도 끝까지 XRP를 지원했다. 나는 2016년에 XRP를 생각하며 헛소리를 했다. XRP는 그 이후 탈중앙화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었다. 나의 발언은 불공평했으며 커뮤니티에 사과한다. 자, 이런 말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이미 말을 잘못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는 이런 말 하게 되면 좀 안 좋죠? 그쵸?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오늘이죠. 10시 30분에 이미 열렸어요.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CBDC 정책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CBDC 도입의 필요성,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선임연구위원회 CBDC 개요 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 5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보면은 CBDC 개요,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CBDC 도입이 지준시장, 지급준비율 그런 부분이겠죠? 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지준율이라고 하죠. 은행에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두 가지의 칼이 있어요. 가장 금리를 통한,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 공급,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통한 통화량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은행은 자,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돈을 끌어와서 대출해 주는데 이 끌어온 돈을 100% 대출을 못 해줘요. 자, 얼마간에 이 조그마한 돈을 한국은행 계좌에 맡겨야 됩니다. 이거를 지급준비율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을 꼬았으면 90만 원은 밖으로 나가고요. 이 10만 원은 한국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죠?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맡겼으니까 이거를 지급준비율을 9%, 8%로 맞추면 91만 원, 92만 원, 93만 원 밖으로 나가는 게 커지죠.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급준비율인데요. 지준시장 및 중앙은행의 B/S 이게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 종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한다. 즉 CBDC 발행이 금융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에서 이미 100%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다만 리플과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도매용. 우리는 우리 자체 결제폼인 우리나라 자국에 있는 카카오의 이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매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실 도매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한국은행에서 이 세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과 함께 이 세상은 100%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같은 발전으로 모색을 해나가자라는 부분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까? 과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CBDC의 세상이 온다는 거는요.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왜 CBDC를 탄생하는 거는 이걸 옮기기 위해서 XRP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리플의 투자자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지만 리플의 초기 투자자인 스페인 산탄데르 그리고 페이팔의 공동 참여자인 피터 틸 그리고 앤드리스 호로비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앤드리스 호로비츠를 무려 8조 원인가 한국 돈으로 9조 원인가 80 몇억 달러인가 매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크 앤드리스 호로비츠인가 정확한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제가 말해서 알고 있는 비자와 마스타의 최대 주주는 미국 중앙은행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HSBC, CT,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자, 이 부분은 마스터카드, 연준, 그리고 비자, 그리고 자, CME 그룹. 자, 그리고 시카고 거래소 그룹이라고 하죠. 전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입니다. 얘와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자, 벡트,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나스닥의 전 화장의 누구였죠? 글렌 허친스. 글렌 허친스는 뉴욕 연은과 무관하지가 않다. 미국 51개 주 12개 권역으로 나눠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주주는 뉴욕 연이란 말이 있죠. 이 실세가 누구다? 글렌 허친스이다. 허친스 연구소에 바로 연준 의장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돼 있죠. 전 연준 의장과 그죠? 많은 권력자들이 여기 포진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요. 로스차일드와 빌더버그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타 BBVA 너무나 많은 그런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과 연관되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다 그들과 같은 그림 연장선에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세력들이죠. 뭐 IMF, ADB, 월드뱅크, BIS 자, 같이 너는 더 노는 걸로 보고 있고요. WTO, WHO 국제결제기구건 또는 국제무역기구건, 세계보건기구건 간에 이미 기득권의 움직임 안에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들과 함께 전 세계의 큰 파란 판의 흐름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흐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친암호화폐 리시 수넥 영국 차기 총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허브의 주역이다. 그래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확정되었다. 375명 중 2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암호화폐 업계는 수넥의 집권당 대표 선출에 환영 입장을 나타낸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습니다. 수넥은 영국 역사상 최초의 비백인 210년 만에 최연소 영국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현재 리시 수넥이 영국 차기 총리로 확정되었는데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지 리플과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엑센추어와 스위프트, 리플 다 이어지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죠. 그 바로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는 ISO 20022, 그 뒤에는 연준이 있다. 페드와이어.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 EU 회원국 공조, 11월 미카 법안 통과 후에 강화될 것. 유럽은행 감독청 총재는 암호화폐 자산시장 규제 법안의 시행으로, 미카의 시행으로 EU 금융기자기관 간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오는 11월 미카가 통과가 되면 유럽 금융규제기관은 몇 달 안에 EU 회원국에서 실시할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카의 규제 입법안은 오는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금융 규제 기관에서. 즉 이미 유럽은 통화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엄청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강화되고 있죠. 이 기준점과 맞추어서 2024년에 마련되는 바로 미카, 즉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법안의 시행, 이 부분이 어떠한 흐름을 펼쳐나갈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떠한 명확성을 규지게 되며, 그리고 금융기관의 ETF,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 흐름을, 그 지도를 우리는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